자, 73회 실무시험. 주식회사 소망은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럼 1번은 7월 2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해일 기업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으러 약속금 받아놓은 거요. 3천만 원, 만기일은 9월 30일을 대방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비용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약속금의 할인은 매각 거래에 해당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2일이네요. 2일. 자, 내가 받아놨던 어음을 처분하는 거니까 대변으로 받을 어음이 없어져요. 누구네 거죠? 제1기업으로부터 받아놓은 거. 얼마짜리가? 3천만 원짜리. 자, 이거를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뭘로 처리하기로 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얼마를 주고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만 뭘로요? 현금으로 수령을 했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7월 25일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당사의 보통주 1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소각하기 위하여 주당 5,500원에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취득한 주식은 전액을 즉시 소각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지금 주식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감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날짜는 25일. 자본을 줄이니까 차변에 자본금이 줄어들 거예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당 5,000원씩 1000주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의 자본을 줄일 건데 자, 이거를 주식을 사다가 현금 주고 사다가 소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변의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5,500원씩 샀으니까 550만 원이 나갔겠죠. 자, 그러면 자본을 500만 원 줄이면서 감자하면서 550만 원을 썼으니까 회사의 입장에선 손해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감자차손이라고 하는 거죠. 감자차손으로 5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8월 7일 을미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주갑동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400만 원의 받으러움을 대서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지금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자, 8월 7일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없어질 거예요. 그죠? 누구네 거, 을미상사 거. 얼마를 갚았어요? 500만 원을 갚았는데 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느냐? 받아놨던 어음 400만 원을 배서양도했대요. 그럼 대변으로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받아놨던 어음이에요? 갑동이겠죠? 그래서 얘 400만 원이 나가고 자, 나머지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4번 9월 9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우연물산의 외상 매출금 32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 단 전기의 대손 처리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의 공제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9일이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대요. 얼마가요? 320만 원. 그런데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뭘로 채워 놓으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다시 채워 놓으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니까 109번으로 320만 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니까 전기에 대손 삼각비로 했든 대손 충당금으로 했든 상관없이 전기 이전 건 다 대손 충당금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5번 9월 16일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가 만기가 돼서 1000만 원, 원금은 900만 원이고 이자 100만 원을 벌었대요. 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차감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5.4%로 가정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예금을 내보내고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16일. 대변으로 정기예금을 없애주고요. 얼마? 원금이 9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자도 100만 원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얼마? 100만 원. 그런데 세금 떼주고 왔다고 했죠. 15.4%. 그러면 15만 4천 원이 세금을 주고 왔으니까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면 뭘로 하는 거죠? 차변에 미리 줬다. 선납세금이 되겠죠. 얼마? 15만 4천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같이 볼까요? 자, 2번 다음 거래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은 7월 10일 영국 소재 코바사에게 제품을 5만 달러 직수출. 자, 선적일이 7월 10일이래요. 직수출하고 대금 중 3만 달러는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남은 잔액은 8월 31일에 받기로 하였다.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를 하면 환가한 날의 환율이지만 선적일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자, 우리가 직접 수출한 거니까 매출의 수출 16번 선택하시고요. 자, 제품을 팔았대요. 자,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5만 달러 수출을 했고요. 오늘 3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5만 달러에 대해서 선적일의 환율. 선적일은 7월 10일이고 7월 10일은 1달러당 1,100원이에요. 그러면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자, 5,500만 원이에요. 거래처는 코바사고요. 자, 얘는 영세율 구분이 직수출이니까 1번 선택하시고 수출신고번호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3만 달러는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8월 31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자, 혼합을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죠? 그런데 차변에 보통예금에 자, 얼마요? 3만 달러 1,100원씩이니까 3,3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7월 13일 제품을 다음과 같이 최공유에게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최공유 상호가 주식회사 도깨비의 사업 개시일은 2020년 7월 1일. 사업자 등록 신청은 2020년 7월 30일이다. 자, 근데 얘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상품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날짜는 7월 13일.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으니까 11번 과세. 자, 전자제품이고요. 금액은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래요. 거래처는 최공유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잠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문제시 되려면 여기에 도깨비라는 회사가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도깨비라는 회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최공유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얘도 전자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1번 현금을 선택하시면 더 이상 손댈 게 없겠네요. 3번 8월 14일 제조 현장에서 사용할 화물용 트럭에 사용하기 위하여 덕케이 주유소에서 경유 16만 5천 원 부가세 포함 구입하고 법인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에 부가세가 붙었죠? 자, 그러면 8월 14일 매입에 카드에 부가세가 붙었으니까 몇 번이요? 57번 카드 과세. 얘는 경유를 샀대고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이니까 입력하시면 15만 원에 15,000원으로 나눠지고요. 거래처는 덕케이 주유소요. 자, 카드니까 전자 여부는 안 물어볼 거고요.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를 썼다고 했나요? 롯데카드를 썼대요. 자, 지금 전액 카드니까요. 얘를 4번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미지급금에 롯데카드가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되셨으면 요거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차에다 기름 넣었으니까 뭐예요? 차량 유지비로 하시는데 제조 현장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갈게요. 4번 8월 30일 비사업자인 권나라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 원 부가세 포함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간이 영수증만 발급하였다.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죠? 그러면 적격증빙을 발급을 안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30일. 매출에 적격증빙을 안 해줬으니까 14번 건별로 하셔야 되겠죠?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얘도 입력하면 나눠집니다. 30만 원에 3만 원으로. 거래처는 권나라고요. 자, 얘도 적격증빙이 없으니까 전자여부 안 물어볼 거고요. 분계는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으니까 분합을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9월 15일
주 소망은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리스 차량 9인승 승합차 3000cc에 월 운영 리스료 66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아주캐피탈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해야 돼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럼 날짜는 9월 15일이고요. 자, 리스니까 매입에 계산서 나왔죠? 그러니까 몇 번? 53번 면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는 업무용 리스 차량 뭐 이렇게 쓸까요? 자, 공급가액은 66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아주캐피탈. 자, 얘도 전자 붙었으니까 여로 하시고요.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얘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임차료로 하라고 알려줬죠? 마케팅 부서니까 800번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